기분을 빨리 회복하는 방법. 얼마 전에 정말 힘든 일주일을 보냈어요. 그런 날이 있잖아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마음도 그저 울적해지는. 그런데 그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기분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됐어요. 그 질문이 저를 이끌고 몇 가지 깨달음을 얻게 해줬죠. 먼저, 우리가 어떤 기분을 느낄 때 그건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순간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우리 전체를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신중하게 고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요. 이 모든 건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큰 질문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제가 알게 된 건 이 모든 방법들이 결국 우리가 자기 자신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자신을 더 사랑하게 만들며 우리 마음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 가끔은 힘든 순간을 겪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그 어려움을 훨씬 더 잘 넘길 수 있어요. 감정은 지나가는 거고 우리는 그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좋아하는 음식을 즐기고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이 모든 게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자신의 감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현재 경험하고 있는 부정적인 기분이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얼마 전 내가 어느 조용한 공원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곳은 나무가 우거지고 새소리가 들리는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그런 곳이었죠. 나는 거기서 문득 우리가 어떻게 하면 힘든 감정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나는 옛날 사람들이나 지금의 명사들이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궁금해졌고 그들의 지혜에서 영감을 얻고자 했어요. 예를 들어 부처님은 우리 마음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우리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죠. 이것을 사티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자기 자신을 좀 더 잘 알게 되고 그게 바로 감정을 다루는데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플라톤 같은 옛날 사람들도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잘 알아차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는 우리의 이성이 감정을 잘 조절해야 한다고 봤죠. 마치 조타수가 배를 이끄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을 잘 이해하고 우리의 감정을 잘 다루면서 삶을 더 잘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 이런 것을 감정지능이라고 불렀어요. 자기 자신이 무슨 느낌을 받고 있는지, 왜 그런 느낌을 받는지 잘 아는 거예요. 이해하면 우리는 그 감정들을 좀 더 잘 다룰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도 더 잘 지낼 수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떤 힘든 감정을 겪고 있을 때 몇 가지 간단한 방법으로 그 감정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다룰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 주변을 잘 둘러보고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봐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좀 더 차분해지고 감정을 관찰하기 쉬워져요.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그 상황이 어땠는지 종이에 적어봐요. 이건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우리가 느끼는 것을 화남, 슬픔, 기쁨 같은 단어로 구체적으로 명명해봐요. 이렇게 하면 그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게 될 거예요. 이런 방법들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어려운 시기를 더 잘 견뎌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건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변 환경을 돌아보며 산책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이번 주말에 나는 좀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사실 요즘 마음이 좀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집을 나섰어요.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새 큰 공원 한가운데 서 있더라고요. 나무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 새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자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게 바로 자연의 힘인가 싶었죠.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는 자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얻은 깨달음과 영감을 많은 사람과 공유했죠. 소로우는 숲속을 걷는 것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고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고 말했어요. 그 말 정말 공감이 가더라고요. 요즘 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해요. 과학자들이 발견한 걸 보면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기분이 나아지며 심지어 창의력이나 집중력도 향상된다고 해요. 일본에선 실린욕이라는 게 유행이에요. 이건 그냥 숲에서 산책하는 걸 의미하는데 이게 실제로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복잡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산책을 하는 건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숲이나 공원을 거닐면서 주변을 둘러보세요. 나무, 꽃, 하늘을 보면서 그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심호흡을 하며 공기를 맛보세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현재로 끌어당기고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진짜 놀라운 건 이런 작은 행동들이 우리의 마음과 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예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마음이 무거울 때는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자연을 만끽해 보세요. 정말 조금이라도 나아질 거예요. 세 번째로 선호하는 음식을 정해진 시간에 의식적으로 섭취함으로써 기분을 개선합니다. 지난번에 마음이 좀 울적할 때 이상하게도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파는 그 따뜻한 초콜릿 케이크가 문득 생각났어요. 평소엔 그냥 달달한 간식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날따라 그 케이크가 왜 그렇게 먹고 싶던지 결국 카페에 들러 그 케이크를 조금 먹었는데 기분이 확 좋아지더라고요. 그때 느낀 건 음식이 우리 기분에 정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였죠. 예전에 히포크라테스라는 분이 음식이 너의 약이 되게 하라라고 한 말이 있어요.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분까지 좋게 만들 수 있다니까요. 연구들도 이를 많이 뒷받침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뇌에 좋은 영양소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우울한 기분이 좀 나아질 수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음식으로 기분을 다스린다는 게 그냥 마구잡이로 먹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인데요. 마음에 드는 음식을 정해진 시간에 의식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하죠. 마인드풀 이팅이라고 해서 음식을 먹을 때 정말 그 순간에 집중하고 음식을 통해 오는 기쁨을 만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 모든 걸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신기하게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때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고르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 당분이 많이 들어간 간식보다는 오메가3가 풍부한 견과류나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을 선택하는 거죠. 이런 작은 습관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기분이 좀 울적하다 싶을 때는 좋아하는 음식을 골라서 정해진 시간에 의식적으로 그 음식을 즐겨보세요. 놀랍게도 그 작은 행동 하나가 하루를 훨씬 밝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답니다. 네 번째로 자신에게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칭찬하고 격려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어느 날 커피숍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고 있었어요. 그때 정말 작은 일에도 스스로를 너무 혹독하게 다뤘던 기억이 떠올랐죠. 난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나 봐라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문득 내가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는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걸까? 왜 나를 격려해주지 않는 걸까 생각하게 됐죠. 이게 바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랍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할 때 그게 정말 우리 기분과 태도를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라셨고 그 시작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연민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치셨죠. 심리학자들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캐럴 드웨ck 같은 분은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으면 실제로 더 많은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안 됐어. 대신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죠. 이런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게 하고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돼요. 연구에 따르면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매일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적는 일기를 써보고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항상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보세요. 자신의 성취나 좋은 점들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가끔씩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정말 이런 작은 변화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신을 친구처럼 대해보세요. 자신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하고 격려해 주세요. 놀랍게도 우리는 그런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더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답니다. 5번째로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어 자신의 정서적 웰빙을 보호합니다. 이번 주에 일이 좀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이 유난히 더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문득 내가 왜 이런 말들에 내 기분을 좌지우지 당하고 있나 싶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주변의 부정적인 사람들로부터 좀 거리를 둬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이 우리 기분에 정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많은 현명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왔어요. 예를 들어 불교에서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치잖아요. 마음의 평화를 위해 주변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우리는 서로의 기분이나 태도를 따라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정서적 감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면 우리도 모르게 그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우리에게 옮아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살펴보는 거예요. 누가 우리 기분을 좋게 해주고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를 알아차리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가끔은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사람들과 더 많이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우리의 기분도 더 좋아지고 삶에 대한 태도도 더 긍정적이 될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누구와 어울리는지가 우리의 기분과 정신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걸 잊지 마세요.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들을 더 많이 두고 부정적인 사람들로부터는 적절히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지난주에 진짜 바쁘고 스트레스 많은 일주일이었어요. 그런 날이면 마음도 엄청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르게 대처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봤어요.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요. 우선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특히 나쁜 기분은 그냥 지나가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잠깐 속을 헤집고 가는 거죠. 내가 진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더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이 주는 위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공원에 잠깐이라도 나가서 산책하거나 하늘을 보면서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진짜 마음이 좀 더 평온해진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음식도 중요해요. 뭘 먹느냐가 우리 기분에 진짜 큰 영향을 준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좋아하는 걸 먹되 몸에 좋은 걸 의식적으로 선택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기분 전환도 되고 몸도 좀 더 건강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기분이나 자신감이 확 달라져요. 잘했어. 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이 우리 기분에 정말 큰 영향을 준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대신에 긍정적이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분도 좋아지고 삶에 대한 태도도 더 긍정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최근에 겪으면서 배운 걸 여러분과 공유해봤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방법으로 힘든 순간을 잘 넘기고 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진짜 우리 인생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환경 속에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대하면서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기분을 빨리 회복하는 방법. 얼마 전에 정말 힘든 일주일을 보냈어요. 그런 날이 있잖아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마음도 그저 울적해지는. 그런데 그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기분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됐어요. 그 질문이 저를 이끌고 몇 가지 깨달음을 얻게 해줬죠. 먼저 우리가 어떤 기분을 느낄 때 그건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순간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우리 전체를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신중하게 고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요. 이 모든 건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큰 질문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제가 알게 된 건 이 모든 방법들이 결국 우리가 자기 자신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자신을 더 사랑하게 만들며 우리 마음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 가끔은 힘든 순간을 겪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그 어려움을 훨씬 더 잘 넘길 수 있어요. 감정은 지나가는 거고 우리는 그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좋아하는 음식을 즐기고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이 모든 게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자신의 감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현재 경험하고 있는 부정적인 기분이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얼마 전 내가 어느 조용한 공원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곳은 나무가 우거지고 새소리가 들리는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그런 곳이었죠. 나는 거기서 문득 우리가 어떻게 하면 힘든 감정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나는 옛날 사람들이나 지금의 명사들이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궁금해졌고 그들의 지혜에서 영감을 얻고자 했어요. 예를 들어 두처님은 우리 마음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우리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죠. 이것을 사티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자기 자신을 좀 더 잘 알게 되고, 그게 바로 감정을 다루는데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플라톤 같은 옛날 사람들도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잘 알아차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는 우리의 이성이 감정을 잘 조절해야 한다고 봤죠. 마치 조타수가 배를 이끄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을 잘 이해하고 우리의 감정을 잘 다루면서 삶을 더 잘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 이런 것을 감정지능이라고 불렀어요. 자기 자신이 무슨 느낌을 받고 있는지, 왜 그런 느낌을 받는지 잘 아는 거예요. 이해하면 우리는 그 감정들을 좀 더 잘 다룰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도 더 잘 지낼 수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떤 힘든 감정을 겪고 있을 때 몇 가지 간단한 방법으로 그 감정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다룰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 주변을 잘 둘러보고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봐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좀 더 차분해지고 감정을 관찰하기 쉬워져요.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그 상황이 어땠는지 종이에 적어봐요. 이건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우리가 느끼는 것을 화남, 슬픔, 기쁨 같은 단어로 구체적으로 명명해봐요. 이렇게 하면 그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게 될 거예요. 이런 방법들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어려운 시기를 더 잘 견뎌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건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변 환경을 돌아보며 산책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이번 주말에 나는 좀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사실 요즘 마음이 좀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집을 나섰어요.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새 큰 공원 한가운데 서 있더라고요. 나무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 새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자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게 바로 자연의 힘인가 싶었죠.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는 자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얻은 깨달음과 영감을 많은 사람과 공유했죠. 소로우는 숲속을 걷는 것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고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고 말했어요. 그 말 정말 공감이 가더라고요. 요즘 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해요. 과학자들이 발견한 걸 보면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기분이 나아지며 심지어 창의력이나 집중력도 향상된다고 해요. 일본에선 실린욕이라는 게 유행이에요. 이건 그냥 숲에서 산책하는 걸 의미하는데 이게 실제로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복잡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산책을 하는 건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숲이나 공원을 거닐면서 주변을 둘러보세요. 나무, 꽃, 하늘을 보면서 그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심호흡을 하며 공기를 맛보세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현재로 끌어당기고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진짜 놀라운 건 이런 작은 행동들이 우리의 마음과 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예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마음이 무거울 때는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자연을 만끽해 보세요. 정말 조금이라도 나아질 거예요. 세 번째로, 선호하는 음식을 정해진 시간에 의식적으로 섭취함으로써 기분을 개선합니다. 지난번에 마음이 좀 울적할 때 이상하게도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파는 그 따뜻한 초콜릿 케이크가 문득 생각났어요. 평소엔 그냥 달달한 간식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날따라 그 케이크가 왜 그렇게 먹고 싶던지 결국 카페에 들러 그 케이크를 조금 먹었는데 기분이 확 좋아지더라고요. 그때 느낀 건 음식이 우리 기분에 정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였죠. 예전에 히포크라테스라는 분이
음식이 너의 약이 되게 하라라고 한 말이 있어요.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분까지 좋게 만들 수 있다니까요. 연구들도 이를 많이 뒷받침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뇌에 좋은 영양소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우울한 기분이 좀 나아질 수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음식으로 기분을 다스린다는 게 그냥 마구잡이로 먹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인데요. 마음에 드는 음식을 정해진 시간에 의식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하죠. 마인드풀 이팅이라고 해서 음식을 먹을 때 정말 그 순간에 집중하고 음식을 통해 오는 기쁨을 만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 모든 걸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신기하게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때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고르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 당분이 많이 들어간 간식보다는 오메가3가 풍부한 견과류나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을 선택하는 거죠. 이런 작은 습관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기분이 좀 울적하다 싶을 때는 좋아하는 음식을 골라서 정해진 시간에 의식적으로 그 음식을 즐겨보세요. 놀랍게도 그 작은 행동 하나가 하루를 훨씬 밝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답니다. 네 번째로 자신에게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칭찬하고 격려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어느 날 커피숍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고 있었어요. 그때 정말 작은 일에도 스스로를 너무 혹독하게 다뤘던 기억이 떠올랐죠. 난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나 봐라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문득 내가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는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걸까? 왜 나를 격려해주지 않는 걸까 생각하게 됐죠. 이게 바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랍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할 때 그게 정말 우리 기분과 태도를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라셨고 그 시작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연민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치셨죠. 심리학자들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캐럴 드웻 같은 분은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으면 실제로 더 많은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안 됐어. 대신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죠. 이런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게 하고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돼요. 연구에 따르면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매일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적는 일기를 써보고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항상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보세요. 자신의 성취나 좋은 점들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가끔씩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정말 이런 작은 변화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신을 친구처럼 대해보세요. 자신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하고 격려해주세요. 놀랍게도 우리는 그런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더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답니다. 다섯 번째로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어 자신의 정서적 웰빙을 보호합니다. 이번 주에 일이 좀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이 유난히 더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문득 내가 왜 이런 말들에 내 기분을 좌지우지 당하고 있나 싶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주변의 부정적인 사람들로부터 좀 거리를 둬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이 우리 기분에 정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많은 현명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왔어요. 예를 들어 불교에서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치잖아요. 마음의 평화를 위해
주변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우리는 서로의 기분이나 태도를 따라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정서적 감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면 우리도 모르게 그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우리에게 옮아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살펴보는 거예요. 누가 우리 기분을 좋게 해주고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를 알아차리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가끔은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사람들과 더 많이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우리의 기분도 더 좋아지고 삶에 대한 태도도 더 긍정적이 될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누구와 어울리는지가 우리의 기분과 정신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걸 잊지 마세요.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들을 더 많이 두고 부정적인 사람들로부터는 적절히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지난주에 진짜 바쁘고 스트레스 많은 일주일이었어요. 그런 날이면 마음도 엄청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르게 대처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봤어요.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요. 우선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특히 나쁜 기분은 그냥 지나가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잠깐 속을 헤집고 가는 거죠. 내가 진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더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이 주는 위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공원에 잠깐이라도 나가서 산책하거나 하늘을 보면서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진짜 마음이 좀 더 평온해진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음식도 중요해요. 뭘 먹느냐가 우리 기분에 진짜 큰 영향을 준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좋아하는 걸 먹되 몸에 좋은 걸 의식적으로 선택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기분 전환도 되고 몸도 좀 더 건강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기분이나 자신감이 확 달라져요. 잘했어. 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이 우리 기분에 정말 큰 영향을 준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대신에 긍정적이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분도 좋아지고 삶에 대한 태도도 더 긍정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최근에 겪으면서 배운 걸 여러분과 공유해봤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방법으로 힘든 순간을 잘 넘기고 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진짜 우리 인생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환경 속에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대하면서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기분을 빨리 회복하는 방법. 얼마 전에 정말 힘든 일주일을 보냈어요. 그런 날이 있잖아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마음도 그저 울적해지는. 그런데 그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기분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됐어요. 그 질문이 저를 이끌고 몇 가지 깨달음을 얻게 해줬죠. 먼저 우리가 어떤 기분을 느낄 때 그건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순간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우리 전체를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신중하게 고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요. 이 모든 건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큰 질문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제가 알게 된 건 이 모든 방법들이 결국 우리가 자기 자신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자신을 더 사랑하게 만들며 우리 마음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 가끔은 힘든 순간을 겪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그 어려움을 훨씬 더 잘 넘길 수 있어요. 감정은 지나가는 거고 우리는 그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좋아하는 음식을 즐기고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이 모든 게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자신의 감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현재 경험하고 있는 부정적인 기분이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얼마 전 내가 어느 조용한 공원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곳은 나무가 우거지고 새소리가 들리는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그런 곳이었죠. 나는 거기서 문득 우리가 어떻게 하면 힘든 감정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나는 옛날 사람들이나 지금의 명사들이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궁금해졌고 그들의 지혜에서 영감을 얻고자 했어요. 예를 들어 부처님은 우리 마음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우리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죠. 이것을 사티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자기 자신을 좀 더 잘 알게 되고 그게 바로 감정을 다루는데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플라톤 같은 옛날 사람들도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잘 알아차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는 우리의 이성이 감정을 잘 조절해야 한다고 봤죠. 마치 조타수가 배를 이끄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을 잘 이해하고 우리의 감정을 잘 다루면서 삶을 더 잘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 이런 것을 감정지능이라고 불렀어요. 자기 자신이 무슨 느낌을 받고 있는지, 왜 그런 느낌을 받는지 잘 아는 거예요. 이해하면 우리는 그 감정들을 좀 더 잘 다룰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도 더 잘 지낼 수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떤 힘든 감정을 겪고 있을 때 몇 가지 간단한 방법으로 그 감정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다룰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 주변을 잘 둘러보고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봐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좀 더 차분해지고 감정을 관찰하기 쉬워져요.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그 상황이 어땠는지 종이에 적어봐요. 이건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우리가 느끼는 것을 화남, 슬픔, 기쁨 같은 단어로 구체적으로 명명해봐요. 이렇게 하면 그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게 될 거예요. 이런 방법들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어려운 시기를 더 잘 견뎌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건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변 환경을 돌아보며 산책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이번 주말에 나는 좀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사실 요즘 마음이 좀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집을 나섰어요.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새 큰 공원 한가운데 서 있더라고요. 나무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 새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자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게 바로 자연의 힘인가 싶었죠.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는 자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얻은 깨달음과 영감을 많은 사람과 공유했죠. 소로우는 숲속을 걷는 것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고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고 말했어요. 그 말 정말 공감이 가더라고요. 요즘 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해요. 과학자들이 발견한 걸 보면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기분이 나아지며 심지어 창의력이나 집중력도 향상된다고 해요. 일본에선 실린욕이라는 게 유행이에요. 이건 그냥 숲에서 산책하는 걸 의미하는데 이게 실제로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복잡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산책을 하는 건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숲이나 공원을 거닐면서 주변을 둘러보세요. 나무, 꽃, 하늘을 보면서 그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심호흡을 하며 공기를 맛보세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현재로 끌어당기고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진짜 놀라운 건 이런 작은 행동들이 우리의 마음과 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예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마음이 무거울 때는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자연을 만끽해 보세요. 정말 조금이라도 나아질 거예요. 세 번째로, 선호하는 음식을 정해진 시간에 의식적으로 섭취함으로써 기분을 개선합니다. 지난번에 마음이 좀 울적할 때 이상하게도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파는 그 따뜻한 초콜릿 케이크가 문득 생각났어요. 평소엔 그냥 달달한 간식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날따라 그 케이크가 왜 그렇게 먹고 싶던지, 결국 카페에 들러 그 케이크를 조금 먹었는데 기분이 확 좋아지더라고요. 그때 느낀 건 음식이 우리 기분에 정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였죠. 예전에 히포크라테스라는 분이 음식이 너의 약이 되게 하라라고 한 말이 있어요.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분까지 좋게 만들 수 있다니까요. 연구들도 이를 많이 뒷받침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뇌에 좋은 영양소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우울한 기분이 좀 나아질 수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음식으로 기분을 다스린다는 게 그냥 마구잡이로 먹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인데요. 마음에 드는 음식을 정해진 시간에 의식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하죠. 마인드풀 이팅이라고 해서 음식을 먹을 때 정말 그 순간에 집중하고 음식을 통해 오는 기쁨을 만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 모든 걸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신기하게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때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고르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 당분이 많이 들어간 간식보다는 오메가3가 풍부한 견과류나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을 선택하는 거죠. 이런 작은 습관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기분이 좀 울적하다 싶을 때는 좋아하는 음식을 골라서 정해진 시간에 의식적으로 그 음식을 즐겨보세요. 놀랍게도 그 작은 행동 하나가 하루를 훨씬 밝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답니다. 네 번째로, 자신에게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칭찬하고 격려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어느 날 커피숍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고 있었어요. 그때 정말 작은 일에도 스스로를 너무 혹독하게 다뤘던 기억이 떠올랐죠. 난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나 봐라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문득 내가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는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걸까? 왜 나를 격려해주지 않는 걸까 생각하게 됐죠. 이게 바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랍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할 때 그게 정말 우리 기분과 태도를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라셨고 그 시작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연민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치셨죠. 심리학자들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캐럴 드웨ck 같은 분은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으면 실제로 더 많은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안 됐어. 대신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죠. 이런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게 하고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돼요. 연구에 따르면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매일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적는 일기를 써보고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항상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보세요. 자신의 성취나 좋은 점들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가끔씩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정말 이런 작은 변화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신을 친구처럼 대해보세요. 자신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하고 격려해 주세요. 놀랍게도 우리는 그런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더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답니다. 다섯 번째로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어 자신의 정서적 웰빙을 보호합니다. 이번 주에 일이 좀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이 유난히 더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문득 내가 왜 이런 말들에 내 기분을 좌지우지 당하고 있나 싶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주변의 부정적인 사람들로부터 좀 거리를 둬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이 우리 기분에 정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많은 현명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왔어요. 예를 들어 불교에서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치잖아요. 마음의 평화를 위해 주변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우리는 서로의 기분이나 태도를 따라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정서적 감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면 우리도 모르게 그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우리에게 옮아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살펴보는 거예요. 누가 우리 기분을 좋게 해주고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를 알아차리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가끔은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사람들과 더 많이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우리의 기분도 더 좋아지고 삶에 대한 태도도 더 긍정적이 될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누구와 어울리는지가 우리의 기분과 정신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걸 잊지 마세요.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들을 더 많이 두고 부정적인 사람들로부터는 적절히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지난주에 진짜 바쁘고 스트레스 많은 일주일이었어요. 그런 날이면 마음도 엄청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르게 대처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봤어요.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요. 우선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특히 나쁜 기분은 그냥 지나가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잠깐 속을 헤집고 가는 거죠. 내가 진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더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이 주는 위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공원에 잠깐이라도 나가서 산책하거나 하늘을 보면서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진짜 마음이 좀 더 평온해진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음식도 중요해요. 뭘 먹느냐가 우리 기분에 진짜 큰 영향을 준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좋아하는 걸 먹되 몸에 좋은 걸 의식적으로 선택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기분 전환도 되고 몸도 좀 더 건강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기분이나 자신감이 확 달라져요. 잘했어. 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이 우리 기분에 정말 큰 영향을 준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대신에 긍정적이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분도 좋아지고 삶에 대한 태도도 더 긍정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최근에 겪으면서 배운 걸 여러분과 공유해봤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방법으로 힘든 순간을 잘 넘기고 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진짜 우리 인생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환경 속에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대하면서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